피부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건조해서 생기는 이 염증을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맛있게 먹고 피부 염증도 줄일 수 있는 먹는 거 나왔어. 특별한 식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 아니 먹는데 어떻게 염증이 줄어요? 그래서 네.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건조할 때 사실은 이렇게 수분 보충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한 상태로 좀 오래 방치하게 되면 피부에 어떤 일이 혹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건조한 피부를 방치하게 되면 피부 건조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피부에 이제 수분 함량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피부 밑에 있는 수분 함량이 10%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피부 건조증이라고 합니다. 피부 건조증은 피부 노화를 앞당기고 각종 피부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피부 건조증이라는 게 있었네요. 우리 박미경 선생님, 그 한방에서는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한의학적으로 피부 건조증은요, 몸에 진액이 부족해서 온다고 보는데요. 진액이라는 거는 우리 몸 안에 쉽게 말해서 모든 물이에요. 그래서 뭐 내분비,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체액, 혈액, 피, 땀, 눈물 다 일컫는 말입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기온이 내려가면서 몸이 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느끼는 변화가 물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소변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의 진액을 많이 뺏기게 되죠. 게다가 추위로 인해서 모공이 다치기 때문에 이 부족해진 진액이 피부로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이 되는데요. 그래서 가을에는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수분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노화로 인해서도 우리 몸의 진액이 많이 줄기 때문에 중년 이상이신 분들은 더 열심히 물을 챙겨 드셔야 되죠. 우리가 흔히 진이 빠졌다는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진액을 얘기하는 예, 겁니까? 기진맥진, 기도 빠지고 진액도 빠진다는 표현이에요. 물 마셔. 그러면 선생님, 네, 윤서 씨, 피부 네.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치하게 되면. 냅두면. 피부 건조증을 방치하게 되면 이제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염증이라 그러면 축축하고 좀 습할 때 많이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아. 반대네요. 건조할 때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건조한 날씨에 이제 물이 불이 잘 붙는 것처럼 이 피부가 그 수분이 없으면 염증에 대해서 버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수분이 약해지면 쉽게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조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군요. 네.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만성 염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만성 염증은 바로 건성습진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파요. 딱 봐도 아파 보이는데요? 쓰라릴 것 같아. 쭉쭉쭉 갈라졌어. 저건 논바닥. 저게 이제 건성습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조한 피부 상태가 오랫동안 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저렇게 가뭄에 이제 땅이 갈라지듯이 피부에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주부습진도 여기 손바닥 같은 바로 저런 건성습진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가 이제 빨갛게 변하고 이제 증상이 이제 물집이 생기고 극심하게 이제 가렵고 이러니까 자꾸 긋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통증과 함께 계속 피가 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기도 하죠. 네. 아니 습진은 좀 습하고 땀이 많이 나는 여름에 좀 걸리는 질환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도 좀 이렇게 걸릴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국 수분인 거죠. 수분이 없으면 습해도 피부가 문제가 되지만 건조해도 피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습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 습진의 종류에는 주부습진이라든지 지루성 습진, 접촉성 피부염, 건성 습진 등으로 나누고요. 이러한 건성 습진이 바로 건조한 가을에 잘 생기는 질환입니다. 실제 주부들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주부습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세제 같은 걸 쓰는 거는 참 좋은데 그 세제는
그릇을 위해서 쓰는 세제고요. 우리 몸에는 결국은 이 유분층이나 이런 것들을 벗겨내기 때문에 수분이 없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쓰다 보면 계속 습진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은 더 건조해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주부 습진에 더 노출되기가 쉬우니까 평소 손을 이제 물에 많이 묻히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더더구나 수분 섭취도 잘하고 또 손의 보습을 잘 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집에서 설거지 담당이에요. 제가 설거지를 아주 진짜 개운하게 잘하는데, 제가 가을만 되면은 이 주고 쪽쪽 갈라져요. 쪽쪽 갈라져갖고 아까 그런 피부처럼 그 피부가 갈라져갖고 빨갛게 올라와서 부어. 그래갖고 그쪽 가을에는 못한다 그러면 와이프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와이프는 설거지를 전혀 안 해? 내가 한다니까, 내가. 와이프 돈 벌어야지. 피부염을 방치했을 때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염증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피부 염증인데 전신 건강이라고요? 습진으로 이제 보통 염증이 이제 생기고 상처가 이제 깊어지는 경우에는 염증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뭐 피하 조직, 근육 조직까지 염증이 퍼지면서 심한 경우에는 뭐 폐혈증이라든지 조직의 괴사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요?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어떡해. 참 좋아, 저 아이발인데, 애기발이네. 애기발이네. 어떡해. 아유 짜내라. 아유 짜내라. 네, 이거를 이제 연조직염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떡해. 과거에는 봉소염, 봉화지겸이라고 불렀던 최근에는 이걸 연조직염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봉화지겸 보셨을 거예요. 이 염증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게 보면 열이 나기도 하고 아이고야. 춥고 떨리는 이런 전신적인 증상까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연조직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해지면 피부 괴사라든지 폐혈증이 이르러서 사망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발에 잘 생기는데 또 제 환자는 당뇨 있는 사람들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 감염을 통해서도 막 타고 올라와서 붓기 시작하고 정말 그냥 방치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데 청결이 문제지만 또 한 가지는 역시 피부 건조증 때문에 발에 생겨서 상처가 나서 그게 결국은 균을 타고 올라가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종균까지 있으면 발병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조직염, 지금 봉화지겸을 예방하려면 발이 보습이 되면 그 세균을 이제 보완할 수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결국은 각질층이 뚫렸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 발 보습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철 촉촉한 피부를 되살리려면 이제 건조해서 생기는 이 염증을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맛있게 먹고 피부 염증도 줄일 수 있는 먹는 거 나왔어. 특별한 식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식재료요? 아니 먹는데 어떻게 염증이 줄어요? 그래서 네.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네. 공개하겠습니다. 자, 특별한 식재료입니다. 엄지의 피부 염증 줄이는 비법은 아니 우리가 지금 약간 찬바람이 쓱 불면은 솔직히 뭐 호빵이랑 그렇죠. 또 뜨끈한 팥죽 생각나잖아요. 거기에 새알심 동동 띄워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는 그냥 맛있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먹었는데 이 팥이 피부 염증을 염증을 줄여주는 없애줘요. 식재료라고요? 오늘 팥죽 먹나요? 팥죽 좀 먹어보나요? 네. 팥에는 피부 염증을 줄여주는 비타민 B3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 B3를 니아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피부에 유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부 염증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 발진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피부의 단백질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줘서요.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식재료입니다. 세상에. 실제로 니아신은 염증성 여드름 치료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피부 염증을 없애는데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좀 있었고 또 제 딸아이가 지루성 두피염이 좀 심했어요. 그리고 지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해 주신 약을 보면 거기에 니아신이라는 성분이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팥에 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그 니아신은 주로 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곡류 중에서도 이 니아신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바로 팥인데요. 실제로는 그 니아신 함유량을 비교해 보면 백미는 한 0.9, 찹쌀은 1.6, 그리고 서리태는 약 1.4mg인데 비해서 이 팥은 약 3.3mg으로 다른 곡류보다는 약 2배 이상 많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이게 이때쯤 되면은 팥죽을 드시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놀라질 않네. 팥죽뿐만 아니라 저희 어렸을 때는 팥밥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팥은 몇 대쯤 먹잖아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먹는 얘기만 하셨잖아요. 네. 근데 팥을 끓여보면 보글보글 거품 나는 거 보셨죠? 네. 그게 바로 사포닌 성분이에요. 그게 사포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누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품이 있기 때문에 모공에 있는 오염물질이나 때 같은 걸 잘 흡착해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실제로 조선시대 여인들은 피부 미백을 위해서 팥을 갈아서 얼굴에 이렇게 문질러서 천연 비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사포닌이 피부뿐만이 아니라 먹었을 때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기미 주근깨를 없애서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고요. 그래서 팥을 드시면 염증 개선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하얗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저희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요? 그래요. 팥이라고 해서 뭐 누구에게나 아무렇게나 먹으면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맛있게 건강하게 먹어야 우리 피부에 도움을 주는지 지금부터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쌀쌀할 때 이렇게 팥을 요리하면 뭐니 해도 이게 팥죽이 좋죠. 팥은 특별히 이제 팥죽을 끓일 때 이거 하나만 넣어주면 피부 염증도 덜어주고 이제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맛있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밤입니다. 아니, 잠깐만. 밤이요? 네. 아니, 보통 팥죽하면 대부분 그냥 찹쌀 옹심이 넣어가지고 그걸 네네네. 넣어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밤알을 넣는다는 그러니까 뭐 알밤 특별한 얘기하는 이유가 거죠, 있어요. 지금? 네. 이게 왜 밤을 넣지? 그 밤은 맛있게 하기 위해서? 견과류 중에서도 비타민 C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게 사과에 대비하면 약 11배가 높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피부 속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고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거든요. 팥에 이렇게 니아신하고 함께 먹으면 이제 피부 재생을 도와줘서 피부 염증을 더욱더 빨리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였군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보통 이제 팥죽하면은 이제 달게 드실 때 이제 뭐 설탕이라든지 감미료 같은 거를 쓰시게 되는데요. 이런 인공 감미료를 넣으면 혈당도 올라가고 염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드러운 단맛이 나는 밤을 넣어서 그 팥죽의 맛을 같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설명만 들어도 요 밑에 침이 지금 벌써 고였어요. 나 흘렀어, 여기다. 여기. 자, 밤 팥죽. 침이 너무 나와요, 지금.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냄비에다가 이제 불린 팥하고 2컵 그리고 물을 좀 넣고요. 먼저 팔팔 끓여야 돼요. 끓이고 나서 먼저 한번 물을 버려줘야죠. 이때 이제 팥에서 우러나오는 좀 쓰고 떫은 맛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삶은 팥에 다시 물을 다시 채우고 끓인 다음에 믹서로 이제 갈아줘야 되겠죠. 팥 1컵, 그리고 물 2컵, 그리고 이제 깐 밤. 이런 것들을 넣고 다시 이제 팥쌀이 퍼질 때까지 이제 끓여주면 맛있는 밤 팥죽이 될 것입니다. 피부 염증을 줄여주는 밤 팥죽. 자, 다 같이 한번 맛을 한번 보시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팥죽을 벌써 먹네요. 원래 동짓날 먹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어머니 동지전이 하고. 식감도 너무 좋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좀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박미경 선생님. 혹시 팥 섭취할 때 주의점이 있을까요? 네, 한의학적으로 팥의 성질은 차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차갑다 느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배가 차갑거나 수족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 드시면
좀 가스차고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드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밤을 넣으시면 그 소화를 많이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팥에 칼륨 성분이 많기 때문에 신부전증 환자라면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적정량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팥을 언제 먹어요? 우리가 막 붓기 뺀다. 다이어트 식품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바로 팥이 이뇨를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밤보다는요, 아침이나 낮 시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